일단 이제 공지사항으로 하자면은, 오늘 이제 새로운 인원, 유진님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스터디 목적이 딥러닝, 아이고, 딥러닝, AI 모델 학습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논문 리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코드 실습까지 진행하는 게 목적인 스터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 리뷰랑 코드 실습에서 목표는 일단 모든 팀원들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까지는 익히자. 이게 목표이긴 한데 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익혀야 되느냐? 어, 요즘 이제 다 LLM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LLM도 이제 거의 뭐 사장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요즘 이제 핫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들은 다, 딱, 이제 밑에 있는 레벨을 까보면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백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 모델을 기반으로 그 모델이 쌓여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GPT, 뭐, 3부터 GPT 시리즈나 아니면 버트나, 다 까보면은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안 쓰여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익힌 다음에, 뭐, 그 다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뭐 컴플렉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모델로 넘어갈 때 요거에 대한 이제 기초가 없으면은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스터디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막상 이제 트랜스포머 하나만 익히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였지? 그 스터디 공지 보면은, 어, 네. 딥러닝 논문 가이드랑 그 다음에 뭐 혁펜하임 요 딥러닝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 논문 가이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딥러닝 논문 가이드는 그냥 제일 좀 심플한 케이스로 이 트랜스포머가 발전되기 이전에 어떤 논문들이 쭉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그러니까 연도순으로 이제 기재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혁펜하임 AI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도 이제 강의를 올려놓긴 했는데, 어, 나름 이제 그 주요한 딥러닝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좀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볼만했던 게 이거였나? 레벨 1 이지 딥러닝. 안녕하세요. 요 시리즈긴 하거든요. 요 시리즈를 쭉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이제 딥러닝에서 주요한 이제 컨텐츠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사각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경사각법을 기초로 해서 옵티마이저가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그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혁펜하임 AI 이 유튜브 영상은 그 코드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코드는 이제 또 직접 쳐봐야 되는데 그게 그건 이제 좀 찾아봐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이제 딥러닝 논문 가이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유, 이 사이트도 이제 연도별로 딥러닝 논문 가이드가 제시가 되는데 좋은 점은 이제 그 주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딥러닝 AI 모델이 이렇게 연도순이랑 작업 분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비전 모델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알렉스넷부터 VIT까지 쭈루루 이제 주요 공부를 할 만한 논문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뭐 그중에서 비전 모델에서 이제 세부 작업으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RCNN, 욜로, 뭐 FCN 순으로 쭉쭉쭉 모델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모델을 공부를 할지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이제 모델들이 이제 구글링에서 쳐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레즈넷이라는 여기 이제 2016년에 나와 있는 비전 모델 공부한다 칠게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다 치면은 이제 그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준 여러 가지 블로그 자료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이제 논문에 대한 리뷰만 끝내놓은 블로그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디 갔지? 요렇게 이제 뭐 VGG넷으로 이미지를 학습하기까지 논문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공부는 당연히 자율이겠죠? 자율인데, 어, 이제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가 됐던 모델들이 있고 발표가 되지 않았던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유튜브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됐지? 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케이션 V2, V3라고 이렇게 영상들이 이제 인셉션. 발표를 해주셨던 분이 영상도 올려놨고 디스코드에 그 발표를 했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는지 그 블로그 링크도 같이 걸려 있어요. 디스코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럼 그거를 참조를 해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논문을 먼저 선정하고 논문에 나와 있는 AI 모델이죠. AI 모델을 본인이 코드까지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요 스터디의 발표를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추천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챗GPT는 그 데스크탑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권유긴 한데, 요거,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그냥 구글에서 이제 그 오픈AI에 접속을 안 하고, 그, 그 데스크톱 안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채팅이 가능하고, 얘는 개인적으로 유료 계정을 그 월 단위로 이제 구매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보시는 것처럼 어, 코드를 저는 이제 물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떤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AI 모델을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뭐, 파이토시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VGGnet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이제 그 코드를 쭉 짜주거든요. 근데 이거 짜주는 게 챗GPT도 그 GitHub에 올라와 있는 누군가 작성을 해놓은 모델 설계된 코드를 바탕으로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대로 긁어와서 그 내가 이제 학습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챗GPT가 코드를 알려주긴 하지만은 한 95%만 알려줘요. 어떤 뜻이냐면은 5%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 5% 에러를 잡는 과정이 이제 당연히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본인이 그 이제 코드 작성하는 능력도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는 약 25% 정도는 AI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학습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이랑 뭐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이랑은 이제 좀 다를 텐데 초반에 공부하는 사람은 딥러닝 시각이 있고 컴퓨터 비전이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거는 이제 NLP고 음성 음성은 사실 NLP에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보면은 CV 쪽 모델이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편해요. 얘네들은 그냥 모델 하나 던져놓고 그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으로 쭉 그 해당 모델이 어떻게 뭐 성능이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를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CV에서도 이제 파생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아니면 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등등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일단 CV가 제일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어 처리는 CV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CV를 공부를 할 때 이제 CV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에 입력이 될 때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 학습되는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전 처리를 해주는 게 CV 계열 모델들은 이 전 처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캐글에서 이제 캐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어 STL10이었나? 이런 이미지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 이미지는 전 처리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공부할 때 이 전 처리 방법론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공부를 안 하고 바로 내가 CV 모델을 코드를 짰죠. 코드를 짠 다음에 얘네들을 요 데이터셋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경로만 맞춰준 다음에 바로 뭐 학습이나 평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NLP 모델이 있겠죠? NLP 모델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데이터 전체가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NLP가 트랜스포머 이전 모델이랑 이후 모델로 나뉘는데 트랜스포머 이후 모델은 LLM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내가 뭐 GPT 모델을 다운받고 싶다 하면은 그 LLM 모델에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이 있으니 이 데이터셋을 모델의 학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처리를 해줘 하면은 전처리 메서드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트랜스포머 이전의 모델들은 이 전처리 방법론을 일일이 좀 코드를 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놨던 내용 부분인데 NLP 전처리에 대해서 뭐 토커나이저도 알아야 되고 판다스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도 알아야 되고 정규 표현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임베딩 벡터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면서 전처리에 대한 내용만 제가 포스팅하는데 한 7개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처리 NLP 모델을 가지고 뭐 텍스트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태깅을 하던가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게 이 언어 모델이 이제 뭐 성능이 잘 나오는구나,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가를 이제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NLP는 살짝 어려운 감이, 그 이제 초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